6주차지 6강의 3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이제 끄트머리 부분이라 2장보다는 좀 짧게 할 거예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방법에서 특허 명세서의 청구항, 청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썼다면 그거를 밑에서 또 한번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청구 범위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더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3장 상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방법. 이렇게 해서 제가 3장에 타이틀을 붙여놨는데, 기재의 일반 원칙.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기술 문헌으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앞에서 청구 범위를 또 한 번 설명해 가면서 실시할 수 있게 이런 기술 문헌이죠. 해당 발명의 기술 분야에 대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누구나 발명자가 의도한 것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목적,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해 나간다. 그래, 발명의 목적은 다시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 기술과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효과, 산업상 이용 가능성으로 나누어 작성하되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기술이 실시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담아서 맨 마지막엔 이것이 산업에 어떻게 이용되어야 되는지 그런 정도의 구체성을 띤 그런 설명이어야 된다. 또 두 번째 문단에 발명의 보호 범위는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기초로 하고, 또한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의 작성을 참작하여 파악하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에 있어서는 충분한 또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에 청구항, 명세서의 가장 핵심 부분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맨 마지막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이 발명을 실시할 수 있게, 산업화할 수 있게 그런 문서도 기술문헌으로서 중요하다. 또 이제 기재의 일반 원칙의 세 번째 되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당해 발명의 특허 가능성에 대한 이유를 주장하여 입증하는 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해 발명이 어떠한 이유로 종래 기술, 선행 기술로부터 진보성이 있다고 하는지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하는, 즉 심사관의 대상으로도 써야 되고, 당업자 수준에서 또 종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특허권을 얻었거나 연구가 맞춰져 공개된 그런 것보다 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진보성 부분까지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설명의 구체적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출원 당초부터 기재되어 있던 범위 내에서는 특허 청구 범위를 정정,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을 한 많은 관련사항, 예컨대 발명의 응용상태 또는 부수적 사항까지도 기재해주면 나중에 청구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자유도가 그만큼 커지며, 그래서 꿀문을 넓혀놓는 거죠. 여러 개의 설명을 시도해 나가면서 특허 취득의 확률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좀 더 폭이 넓어지면 취득 범위, 그 중에 몇 개만 특허 심사관이 채택해도 그 특허가 출원이 이제 등록이 될 수 있는 거죠. 심사를 통과할 수 있죠. 그래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되도록이면 청구 범위, 청구항을 부연하면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혀 무관한 걸 쓰면 오히려 특허 거절 사유가 있거나 보정사항으로서 수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기재 방법의 일반적 다섯 번째에 특허 명세서는 권리문헌이고 또한 기술문헌이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특허 청구 범위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며 이른바 주석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이 불완전하게 기재받은 후에도 특허 무효의 사유가 된다. 그래서 특허 청구항과 무관하거나 너무 다른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도록 그냥 문어발식으로 확장해버리면은 나중에 특허 무효, 청구항에 없는 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그렇죠? 애매모호한 걸 자꾸 갖다 덕지덕지 붙인 거죠. 그럴 때는 다른 자들이 무효소송, 왜 청구항에 명료하지 않은 걸 갖다가 추가로 막 상세한 설명에 붙인 걸 이유로 무효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종래기술과 본발명의 특징적인 기술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기재해야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상세히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명료하지 않게 중언부언해서 작성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특허 무효사유가 된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 분야를 또 설명하죠. 기술 분야라고 하는 것은 발명의 배경으로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 즉 내가 지금 이런 추론하는 발명은 어떠한 기술적 분야에 있는 것이다와 또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를 간략하게 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발명이 무엇에 관한 것이며 발명의 대상인 물품, 장치, 방법 등이 어느 분야에 사용되는지와 무엇에 관한 것이를 명확하게 작성해서, 즉 청구항에 조문이 불명료하니까 주석사가 필요하듯이 그걸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다해야 되겠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그래, 기술 분야 작성은 본 발명은 뭐뭐에 관한 것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관한 것으로 또 뭐 이런 식으로, 특히 뭐뭐하는 장치,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하기 위한 그런 기술적 장치이다. 또 기술적 방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적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3번에는 배경기술을 쓰는 난이 있죠. 당해 발명의 기술적 과제는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인식함으로써 파악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경기술의 기재가 필요하게 된다. 이 발명 배경기술은 소위 선행기술이며 기술 수준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 당해 발명에 가까운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함과 동시에 그 구성을 분석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명과 관련된 참고 문헌이나 특허 문헌이 있으면 가장 가깝고 밀접한 기술을 기재한다. 그래서 그 참고 문헌에 있는 그런 기술적 특징 있는 그 배경 기술, 참고 문헌을 통해서도 하고, 또 특허 번호, 이미 공개된 출원에 대한 그런 기술이 있다면 그 특허 문헌을 또 번호를 기재해 놓겠죠. 그래, 문헌 등을 이용할 때는 그 문헌의 명칭 및 상세한 내용, 그래 여러분이 논문 쓸 때 주석 따는 거랑 비슷하죠. 구성 및 작동 등을 기재한다. 종래 기술이 없는 전혀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는 종래 기술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기술은 지금까지 없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다. 뭐 이제 문정권이 그런 말 많이 쓰죠. 미국에서는 중요한 선행 기술을 알면서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가 허여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는 종전에 이미 다 공개됐던 건데 정보 게시 의무 위반으로 특허를 이미 심사에서 허락했더라도, 허여했더라도 무효사유가 돼서 특허 결국은 이제 취소당하겠죠. 무효화된다. 네, 그래 배경 기술을 잘 설명해서 심사관이 이런 기술보다는 이 기술이 차이점. 그래 우리가 연구 논문에서도 선행 연구를 조금 언급해서 이미 이러이러한 연구는 이루어져서 그걸 바탕으로 나는 또 이런 논제의 창작을 해나가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 배경 기술의 공지된 문헌을 이용하는 그런 요령이 되겠죠. 도3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그 위에 이제 그림이 1, 2, 3 있다면 도3 세 번째 것은 대한민국 특허 공개 공보 제 몇몇몇 호에 도시된 종래의 뭐뭐 장치를 도시하는 단면도이며, 또 도면에서 1은 이제 부호를 붙여 설명하죠. 무엇이고, 이는 그거에 따라서 또 무엇에 이탈 가능에 장착한 것이며, 또 3은 상기 1을 수납, 그것을 받아들여가면서 정리해서 융합시킨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에 그 도를 그림을 그려서 도면을 해설하는 과정에서 이런 발명의
기술 배경을 설명해 나가겠죠. 다음 작용, 다음 작용 내지 동작이란 말, 작용이란 말 일본식 용어인데 많이 쓰죠. 다음 작용에 대해 설명한다. 그래, 아변 룰러. 그래서 이제 그 도에 있는 걸 1, 2, 3으로 가로해서 설명해 놨고, 또 아변, 어떤 눌러서 롤러, 그렇죠? 돌아가는 이런 뭐 이제 롤러죠. 아변된 종래의 장치는 이상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또 뭐뭐하지면 안 돼요. 뭐뭐하는 것이 또 필요했고, 그래 이제 배경 설명하면서 내 기술이 이래서 더 새롭고 창작도 뭐뭐한 문제점이 있어서 배경 설명에 어떤 문제제기, 문제점을 제시하죠. 그 다음에 배경 설명할 때 나의 공지된 문헌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이미 선행 발명됐거나 공개된 문헌을 직접 인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입장, 창작자 입장에서 그걸 이제 도면만 첨부했을 때 도면 설명하면서 배경 설명을 또 하는 거죠. 그래 도 3및 도 5, 그림 4와 그림 5는 종래 사용되어 있었던 뭐뭇을 나타낸다. 그런데 위와 같이 상지와 같은 종래 기술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한 그걸 이미 공지된 문헌에 있는 걸 인용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그 배경을 설명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러한 기술적 개선에 대한 창작을 하기 위한 종래 기술을 문헌을 이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용하지 않고도 설명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 가와나 공지된 문헌을 인용 그걸 설명하면서 문제제기나 개선점을 써넣는 방법과 또 그걸 쓰지 않더라도 내가 발명한 그래서 종래에 이미 이런 1, 2, 3 기술은 그런 기술이 이미 공개돼 있고 일반화된 거다. 그래 나는 이러이러한 게 또 이런 걸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래서 나는 본 배경 기술을 개선하려고 발명을 하게 됐다. 그 다음에 큰 4번에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그래서 결론에 해당되겠죠. 이 발명은 어떠한 그래 이제 거의 이제 효과 부분에 해당될 거예요. 큰 4번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종래 기술로부터 나타나는 기술적 문제점이며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를 풀어냈다.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또 발명의 목적, 발명의 제목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겠죠. 그 기재 내용에 따라 특허권의 실질적 내용이 결정되므로 종래 기술과 대비, 비교, 그리고 여러분이 법학 연구할 때도 비교법 하잖아. 그렇죠? 일본은 이렇고 독일은 이렇고 또 미국 영미법은 이렇지만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보겠다. 기술과 대비시키는 거죠. 또 내지 관련시켜 작성한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종래 있던 걸 내가 다른 점을 나타내서 그래 여러분이 이제 비교법 한 다음에 끄트머리 소결해서 나의 견해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논문에서는 기존에 있던 외국의 제도를 좀 진보해 나갔거나 또 새로운 분야를 연구한 것이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항목의 말미 끄트머리에 당해 발명의 목적을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해결해줘야 하는 과제.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 효과, 특히 연구보고서 같은 거 보면 내가 이 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종래에 문제됐던 걸 개선하는 기대할 수 있다. 그래 보통 한 2-3가지를 기대 효과로 쓰죠. 그래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논문 쓰고 또 어떤 정부과제나 국책과제 같은 걸 따서 연구소 같은 데서 근무하게 되면 그러한 연구보고서 쓰는 그런 기술적인 요소들이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학기에 제 발명 특허를 들음으로써 명세서 작성하는 방법 또 그 다음에 상세한 발명을 기재하는 이런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학기엔 엄청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논리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자부해요. 그래서 오늘 6강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제 강의를 또 음미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제가 올려놓은 PPT 자료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반복해 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발명 특허의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배경기술과 관련하여 발명의 해결 과제를 작성하며 그래서 문제 제기했던 걸 해결했으니까 그렇죠? 발명에서는 배경기술의 문제점을 어떤 수단 즉 그래서 이러한 작용 장치를 나는 고안
발명, 창작했다. 즉 기술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기구나 수단이나 방법, 공정, 프로세스죠. 재료 또는 이들을 조합하여 사용했는가를 명확하게 작성해서 이제는 강렬한 결론을 내려야죠. 기승전 결에 해당되겠죠. 그래 명세서에만 사용한 특수한 용어가 있을 때는 여기서 한 번 더 부연해서 그 용어 일반화되어 있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심사관도 또 일반인도 당업자로서 알 수 있게 그에 대한 정의도 작성한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했던 이런 용어, 내가 발명해서 쓰는 이런 용어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문제 해결에서 한 번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또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의 작성은 본 발명은 상기,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장치에 의해서 뭐뭐 하는 장치를 얻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또 그걸 달성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따른 실시를 하게 되면 산업 발전은 당연히 도모된다. 이런 형식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발명이 해결해야 되는 과제고 결론에 해당되는 기대 효과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5번에는 또 이런 과제 해결 수단을 또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문을 써서 결론을 내기까지는 이런 내 연구조사도 했고 통계도 했고 또 설문지도 돌렸고 뭐 이런 게 수단에 해당되죠. 그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는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기술적 수단을 사용했는지, 그래 연구 성과, 연구 데이터 같은 걸 제시해야 되겠죠. 기재해야 되며 이 기술적 수단이 복수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는 경우 이들이 서로 어떤 관계, 그래서 A 데이터, B 데이터 그룹을 줘가지고 그 연관된 실험적 데이터를 증거식으로 나열해야 돼요. 특허법에는 발명의 작용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작용에 대한, 작용이라는 게 장치적 효력이죠.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성요소의 기능이나 작동관계가 불명확하지 않도록, 그래서 과제 해결 수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문점 같은 걸 해소시킬 수 있게 요 수단을, 내가 이 결론을 내린 증거를, 데이터를 제시해라. 증거되는 거죠. 그래, 과제 해결 수단의 작성은 본 발명에 의하는 장치는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를 하고, 또 이제 중간에 좀 본 발명 과제 수단을 기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런 나는 연구 데이터를 통하여 내의 연구가 뒷받침된다는 걸 나타내 이른바 증거 부분, 데이터 부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의 효과죠. 그래서 목적, 구성, 효과, 마지막에 이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마지막 결론, 기대 효과죠. 발명은 목적으로 하는 효과를 청구 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수단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발명 특유의 효과를 지녀야 하는 것이고, 또 발명의 내용을 정확하게 제3자에게 파악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의 목적 특유의 효과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 연구 성과, 또 내가 연구를 통해 법의 어떠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연구의 효과이듯 결론이듯 여기서도 발명의 효과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그래서 새로운 기술,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이 효과가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앞서가고 능가해야 되겠죠. 특히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특유한 효과가 없는 사항은 단순한 설계 변경 정도로밖에 고려되지 않는다. 그래, 고안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고안 내지는 발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특허 출원의 심사 거절 사유가 되겠죠. 따라서 발명에 의해 나타난 효과를 가능한 한 구체적, 그래서 나는 이런 기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 연구 성과가 이렇게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몇 개월 동안에 걸쳐 이 논문을 쓰게 됐다. 또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특허 명세서의 결론, 이 효과가 뚜렷해야 되겠죠. 기존의 발명과 진보성 판단의 근거가 된다. 즉 효과의 작성은 청구범위 독립항에 기재된 발명 내용 효과를 기재하고, 그래서 청구항에 이미
뭐에 개선 효과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기재하고 해석하는 거죠. 종속항에 의한 효과는 다른 실시에 등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며 경제성이 있다는 등의 작성은 하지 않고 기술적인 효과 위주로, 그래 경제성 이런 어떤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이런 걸 쓰는 것보다는 기술적 효과, 기술적 창작, 이거에 기술의 개선 효과를 위주로 써라. 어떤 사회적, 과학적, 사회과학적이나 경제적 효과 같은 거는 방증, 참고사항 정도는 돼도 여기서 말하는 그런 기술적 효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효과 작성은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뭐뭇을 뭐뭇과 같이 구성하고 보니 어떠한 특성을 향상시켜서 종래에 있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이런 효력을 가지고 산업화 실시하게 되면은 어떤 개선 효과, 그 사람 인체에 어떤 작용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결론을 내는 거죠. 라는 형식으로 취한다. 그래 제가 이렇게 각 예시를 해놓은 거예요. 실질적인 특허 명세서 쓸 때 마지막에 그런 것처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래 여러분이 제 강의를 통하여 논문 쓰는 방식도 향상될 것이고 또 이 명세서 청구항 또 구체적으로 구성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목적, 구성, 효과 이런 3단 문법으로 쓰는 또 3개의 큰 덩어리로 그래 여러분들이 앞으로 답안을 작성하실 때도 최소한 논술형 문제는 이러한 특히 이제 제 강의 수강하신 분의 공대생들도 많으실 텐데 그 공대생들이 그런 부분이 좀 약하고 그런 부분은 법대생이나 사회과학도들이 좀 강하죠. 그런 논리적인 문장을 쓰는. 그래서 엔지니어들도 이제 제 발명 특허를 통해서 그런 논리적인 문장 또 특허 명세서를 쓸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면 상당히 고급의 문장을 구사할 수 있다. 이제 7번째는 발명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또 한 번 더 부연해 보죠. 위에서 제시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기술적 수단을 강구했는가를 그 작용과 함께 마지막 그런 난에서 쓴다. 이 기술적 수단은 청구항에 제시된 구성 요소에 대응하여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 요건과 대응이 확실하게 되도록 작성해야 된다. 그래 청구항을 뒷받침하는 그런 발명의 실시의 구체적 내용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나타나야 된다. 기재된 내용이 기술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본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발명의 명세서만으로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기술 구성을 작성해서 즉 이 상세한 설명을 보면 바로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실시할 수 있는 그 정도 구체성을 떼야 된다. 즉 본 발명의 기술 구성과 작용 내지는 동작을 순서에 따라 자세하게 작성해야 되고 그 내용은 청구 범위에 기재되는 발명의 기술적 범위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상호 교류가 되는 거죠. 즉 청구 범위에 작성되는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 내용에서 충분히 특정되고 지지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논리적 상대방을 설득하고 논쟁 같은 데서 내가 상대방을 설득해서 내 결론으로 끌어가기 위해선 이러이러한 논증이 필요하듯이 이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 내용도 그런 청구항을 설명해가고 나의 결론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한 그런 구체적 기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구체적 내용의 작성시 유의사항,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 내용 작성의 유의사항을 가본에 써놓은 거예요. 발명의 본질을 설명하는 부분이므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작성하며 배경기술과 같은 구성 부분은 동일 부호로 작성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제어 동작은 흐름들 도면에 또 표시하기도 하고 그것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첨부 도면에 의하여 각 구성 요소별로 구조, 기능, 동작 및 요소 간의 결합관계 등을 순서에 이어 상세히 작성한다. 그래서 도면이 도 1, 도 2에서 한 4-5개를 그려놨다면 그거에 대한 설명도 간단히 붙이고 마지막 결론 단계에 가서 실시에 또 이런 그 순서대로 하면 그래 여러분이 레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보면은 또 어린아이들이 어떤 공작 또 이제 뭐 로봇 같은 거 조립할 때 그게 이제 이렇게 박스에 대해서 구매하면은 오잖아. 그러면 거기 설명서에 뭐 어디 머리 부분을 어떻게 가서 또 이제 드라이버로 조립하고 또 팔을 어떻게 맞추고 그 순서대로 그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 CCA의 설명이 복잡할 경우 블록 단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쓸 때도 그렇고 뭘 할 때 묶는 블록 그렇죠. 그래서 제목 붙이는 것도 그렇잖아요. 큰 제목 밑에 가로에서 작은 또 그 다음에 가에서 또 그걸 또 한번 설명하거나 종속문항을 쓰듯이 그래서 개괄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블록 단위별로 상세히 작성한다. 종속항에 기재된 기술 구성에 대한 효과를 상세히 작성해야 하며 CCA가 여러 개일 경우 CCA 1, CCA 2 그래서 예시된 거를 이렇게 번호를 붙여나가며 요거는 요런 CC를 할 수 있고 또 요런 CC에서 약간 변형된 다른 걸 물건을만 또 CC에 3 뭐 이런 식으로 항을 나눠서 설명해 나가라. 또 그 다음에 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중에 나의 구체적 기술을 쓸 때 작성 형식 본 발명의 CC를 도면에 따라 설명해 나간다. 이미 앞에 도면을 제시해 놨고 간단한 도면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또 청구항과 연계해서 유기적 연계로 해서 매끄럽게 이제 끌어가는 거죠.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모든 도면에서 동일한 기능을 갖는 구성 요소는 동일한 부를 사용하고 반복적 설명은 생략해서 앞에서 이미 도면에서 설명한 걸 또 여기서 부원할 필요는 없죠. 그래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고 도면 설명이 같이 이루어져 있죠. 상세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데 거기서 그걸 실시할 정도의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그래 도이 두 번째 그림에 있어서 또 가로 2와 또 가로 2, 2-2 또 2의 끝에 부착된 2-3은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실시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작성 형식은 이미 했던 걸 인용해 가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허 요건에 제일 먼저 뭐 했어? 산업상 이용 가능한 기술적 창작,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으로서 발명일 것, 뭐 이게 특허 요건이었잖아. 그 중에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또 자연법칙 이용성, 뭐 이런 4가지가 요건이었죠. 그 끄트머리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 요건을 검토하는 거죠. 8. 산업상 이용 가능성.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발명이 산업상 이용 가능한, 즉 산업에 써먹지 못하고 불분명 그걸 실행해도 도대체 그래 어떻게 됐다는 거야. 산업이 발전해? 뭐가 도움이 돼? 뭐 이런 식의 마지막 결론의 점검사항이겠죠. 그래서 이용 가능한지 또 이용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발명으로서 심사가 안 되겠죠. 거절당하겠죠. 그 발명의 산업상 이용 방법, 생산 방법 또는 사용 방법 등을 기재해서 결국 이거는 어떻게 그래서 가령 코로나19, 코비드19의 이 백신이 어떻게 이용되고 또 사람의 그 코비드19의 바이러스를 이렇게 억제하고 또 전파되지 않게끔 그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기능. 이렇게 실시해서 이걸 주사하게 되면은 이런 백신이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명세서에 다른 기재로부터 충분히 유추 가능하므로 별도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괜히 또 이걸 산업, 기업화하는 걸 하면은 사족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미 어디에서 명세서, 구성, 목적, 구성, 효과에서 설명이 됐고 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이미 청구 범위와 청구항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생략해도 또 이게 구체적으로 산업에 이용된 건 그 다음 문제죠. 그래서 진보성 판단이 끝나고 나면 특허를 인용해 줄 것이고 또 거절해 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하면 사족일 수도 있고 또 명확할 때는 자신 있게 기재하는 것도 무방하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발명 특허의 명세서, 특허 출원할 때 명세서 작성, 또 특히 그 중에 핵심이 청구 범위의 작성, 청구항의 작성인데 그 부분, 또 맨 마지막 그 명세서 끄트머리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하는 기재 방식, 이런 기술적 요소까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3시간에 걸쳐 명세서 작성을 설명했지만 저도 도면 같은 걸 제가 다 그릴 수도 없고, 또 기술 기계 작도 이런 건 제가 문과자나 법학 교수고 그러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또 명세서를 저도 많이 써보진 않았기 때문에 전달하는데 한계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제가 쓴 거와 또 제가 학기 초에 제시했던 교재, 이거죠? 과학기술과 특허라는 이 교재 속에서 좀 더 상세히 또 인터넷 같은 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 교재를 조금 참조하면은 제 부족했던 설명 같은 게 이해될 수도 있고, 또 향후 이해 안 되고, 또 여러분이 직접 직장에 들어가서 특허 출원을 해보면 좀 더 명확해지겠죠. 어쨌든 이번 학기에 이론적 발명 특허 강의지만 조금은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 또 이해가 안 될 때는 여러 번 반복하고 강의 교재를 숙독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6번째 6강은 3교시까지 해서 마치고 바로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